네, 저는 외교 안보 분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대표님, 제가 사드 얘기를 작년 여름부터 쭉 지켜봤는데 아니다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사드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일관된 겁니까? 좀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태도가 입장이 안 바뀌면 그게 더 사실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는 미국 정부와 이제 한국 정부가 합의를 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함께 사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을 때 몇 달 뒤에는 합의할 거다, 협정으로 서명할 것이라는 거는 다 예상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때는 당론으로 반대하셨었는데 그걸 모르고 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외교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수순을 빼먹었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대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북핵 문제 때문에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도 천안문 막루에 올랐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작년 그맘때 시점에서는 먼저 이 사드 배치와 그리고 대북 제재 협력 가지고 중국 정부와 합의를 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그게 실패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이 사드 배치 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하는 게 그 다음 순서가 됐어야 됐는데 그 중요한 외교적인 수순을 빼먹음으로써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하면 가장 유명한 어록이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아니겠습니까? 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국가 간 안보관에 비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미심쩍은 태도를 보여준 것이 역시 국민의당이 호남에 기반하고 있고 그래서 DJ가 가진 햇볕 정책의 유산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주변에 그런 인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 아닌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안보관은 종합 안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방력 아닙니까? 국방력이 강화되면 이제 그 안보 능력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외교 능력도 있습니다. 외교 능력을 발휘해서 국가가 더 안전해지는 겁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그 경제적인 압박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도 뭔가 솔루션을 해법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과 중국이 수천 년간 이웃나라 아닙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25년 이제 국교가 이제 정상화된 이후 25년은 가장 좋았을 때였습니다. 양국 모두 다 서로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친구라고 하면 넘지 않아야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중국 정부의 그런 그 결정들은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정부의 중국의 국익에도 한반도가 불안해지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도 손해입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는 사드만 그런 게 아니라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굉장히 비판을 하다가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돌아온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벌써 이런 외교 안보에서 어떤 신중하지 못한 결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종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외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안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북 제재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재를 왜 하는가 이제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재만으로 한 체제가 붕괴된 전례는 없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제재를 하는가? 그 이유는 제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에 협상 테이블을 열기 위함입니다. 즉 제재의 끝에는 협상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을 가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국내외의 안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마치고 ICBM, SLBM 이런 미사일까지 훈련을 하고 핵미사일로 언제든지 무장할 수 있다. 이런 실태에서 사드는 이미 지난 아이템이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도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배치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핵무장은 반대입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세계적으로 개방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그렇게 제재받고 무역 제재 받으면 몇 달 버티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자강안보를 그래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강안보라는 것은 튼튼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자는 그런 겁니다. 국방 R&D 쪽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도 저는 그 국방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2.4% GDP의 2.4% 수준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3% 정도 수준까지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사드는 정부끼리 합의한 거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안부 합의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반대를 하고 마치 변경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 대표님은 어떻게 그걸 할 것입니까? 예, 그 안보 문제와는 또 다릅니다. 그 문제는 지금 당사자들과 어떠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존자분들이 살아계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할머님들과 소통하고 다시 재협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협상 안철수 전 대표라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까? 총리가 전화로지만 사과를 했고 정부 예산을 통해 10억 원을 내놨거든요. 저는 당사자들과 어떠한 대화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의사를 먼저 받아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일본 정부와 다시 협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은 더 좋은 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파기하겠다. 그걸 다 파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10억엔 받아서 뭐 하겠느냐. 사과가 중요한 거지. 그런 10억엔 받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더 좋은 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파기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나요? 그건 그 다음 수준입니다. 일단은 그것도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일단은 재협상에 노력을 하고 그래도 결론이 안 나면 그 수준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화 없이 무조건 파기할 수가 있습니까? 국제관계에서?